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이유진입니다. 자, 전산회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노트북 혹은 개인 PC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는 D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머지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창에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자, 자격시험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 원서 접수부터 접수 내역, 어디서 시험을 볼 건지 장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험표 출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면 답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답안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까지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실 테니까요. 이 홈페이지는 뭐 즐겨찾기 추가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 반드시 진행을 해주세요. 자, 하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요. K랩 수업료 다운로드를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기출문제 5회분을 다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들 좀 더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시길 권유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도 기출문제를 넣어두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기출문제 5회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은 앞으로 볼 거고, 그러면 제 교재에 없는 부분도 기출문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항상 최근 거 다운 받아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일정이 지금 원래는 총 뭐 6번 시험이 1년에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번 취소가 됐고 이제 6월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시험 일자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하고 홈페이지상 나오는 시험 일정이 좀 다른데 교재를 제가 집필을 할 때는 6월 초쯤 시험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아직 다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일자를 6월 시험과 8월 시험은 지금 2주를 더 미뤄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 접수 기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시험을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랩 다운로드 받으실 때요. 자동으로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는데 드라이브를 위치를 뭐 D 드라이브나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D 드라이브 설치했다가 뭔가 이제 엉켜가지고 다시 설치한 적이 있어서 C 드라이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설치가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가 설치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제가 DB를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창에서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카페명에 주기다 전산회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주기다 전산회계 전산세무 1, 2급 무료인강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인강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길 때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자료를 어디 뭐 1급에서 뭐 궁금하다. 전산에게 궁금하다. 뭐 전산세무 궁금하다. 공부하는 거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혹은 뭐 합격을 하신다면 합격 수기도 올려주시고 자유롭게 회원들 분 간에도 질문을 올리면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롭게 글도 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하시고 나서 왼쪽에 보시면요. 전산회계 무료 자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전산회계 2급의 DB와 전산회계 1급 DB를 올려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운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이제 열어보시면 101이라는 자료가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제가 어디에 넣을 거냐면 복사할 거고요.
자, 내 컴퓨터에 보시면은 C 드라이브에서 쭉 내려보시면요. K랩 DB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생겨요. K랩 DB에서 K랩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대로 파일 자체를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게 102를 제가 복사했었죠. 102 자체를 C 드라이브, K랩 DB, K랩에 들어가서 여기에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102 말고 뭐 백업부터 아래 뭐 ACC까지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여기에다가 102만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저희가 이제 실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종목 선택을 할 건데 저희는 전산회계 1급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회사 코드를 딱 눌러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102 코드를 C 드라이브에 넣었기 때문에 없는 거고, 자, 이럴 경우에는 회사 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자, 혹시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 보이시나요? F4에 회사 코드 재생성. 자, 그러면 102의 주 배움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끄실 거예요.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닫기 있거든요. 닫기 혹은 ESC 키 누르셔도 돼요. 자, 회사 코드에서 옆에 F2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그 뭐라고 해야죠? 말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풍선 클릭하시면 이제 102가 뜹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크게는 회계 관리와 부가가치 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 쪽도 나오고 그다음 부가세법 쪽도 조금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원가 쪽을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그건 이론에서나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실기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분계를 정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비중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나 매일 매출의 유형 그다음 이거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계산서인지 뭐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 영수증 매출인지 구분하는 거 꼭 정확하게 하셔야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매매주 전표의 입력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회계관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는 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쪽 부분 시험 문제 출제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결산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조회하는 부분에서는 이 장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회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받으러움, 지급어음 있죠? 자금 관리 쪽에 보시면은 뭐 이쪽 부분에서 우리 조회하는 문제 출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그다음에 기초정보에 있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문제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게 뭐 환경 등록,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뭐 결산 부속 명세서, 마감 후 2월 뭐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그 중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탭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조회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할 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현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우리가 지금 출제가 총 문제
6개, 큰 문제로는 6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기초정보관리에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봐. 그러니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래처를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뭐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문제. 정기분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총 보통 이제 문제 크게 1번은 10점을 100점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에 10점이잖아요. 우리가 70점 만점이거든요. 10점 만점에서 10점인데 이 부분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안 돼. 10점은 그냥 너 10점은 받아봐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은 이 1번 문제는 10점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의 일반 점표 분계인데요. 18점이에요. 배점 크죠?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3점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분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입력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계만 잘하면 뭐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그 날짜에 정확하게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쓰니 500번대 쓰니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대변의 보통예금도 정확하게 금액이랑 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 자체까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낸 거 있죠? 어떤 거 냈죠, 여러분? 손익계산서 항목은 800번대 쓸 거예요. 제조원가에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500번대 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A반과 B반이 그러니까 오전반과 오후반이 시험 문제가 달라서 저희는 그런 거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구분하는 문제 일반 점표에서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도 메인 매출 점표 분계인데 이거 부가세와 관련된 분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 점표에서는 부가세와 관련 없는 거래를 입력을 한다면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점표는 부가세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분계를 할 거고요. 이 또한 18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되게 커요.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것과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것 배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 못하겠어 라고 손을 놓는다면 어차피 자격증은 합격을 못하세요. 못해요. 6문제 나올 거고 한 문제당 3점씩 배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오류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뭐 2문제나 많으면 3문제가 출제가 돼서 6점 아니면 9점이에요. 한 문제당 3점씩. 일반 점표 입력 중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중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조금 이번엔 난이도가 있다라고 문제가 나올 때는 3번이 나오는데 일반 점표에 입력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했니? 그럼 일반 점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점표에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점표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점표, 메인 매출 점표는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점표로 입력을 해요. 그런데 이 회계 담당자가 잘못해서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였는데 일반 점표에 입력했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일반 점표를 삭제하고 그 금액 자체를 다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텐데 아니 2개가 출제가 되겠죠. 2개 또는 3개가 출제가 될 텐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정이라고 해봤자 계정 과목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800번대로 되어 있었는데 500번대로 수정하거나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 분계예요. 이것도 3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2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냐? 저희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는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달러나 엔화가 출제가 되는데 기말 현재 시점에 그 달러로 저희가 장부상에 반영을 해줘서 평가,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이익 뭐 이런 것들 환산에 관련된 그 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1번에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이번에는 성급 비용입니다. 먼저 준 비용이죠. 올해 발생한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은 올해 장부에 기재를 하지만 내년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월화의 계산할 수 있는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월할 계산 나오거든요. 월할 계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출제되고, 세 번째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먼저 받은 수익 아니면 못 받은 수익이죠. 이런 부분 우리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2번과 3번은 다 그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반영해라 라는 문제. 네 번째 타계정 대체. 이거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일반점표에서 뭐 타계정으로 대체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품 판매하지 않고요. 뭐 접대비로 썼어요. 기부금으로 썼어요. 그럼 이거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분계랑 다섯 번째가 단기매매증권 기말에 평가하는 문제. 뭐 이 부분도 보통 이제 주식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모두 다 가능한 상품이죠. 단기매매증권 계정 과목 자체가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주식을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한 거였다면, 주식은 기말에 가서 우리 거래금액, 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말의 평가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분개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말재고액, 대손상각비, 법인세, 감가상각비까지는 보통 저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일반 점표에서 수동 말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직원이 일시에 다 퇴직한다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자, 그런 문제 중에 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 뭐 많으면 3문제 아니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는 조회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문장만 있어. 문장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많이 풀어봐야? 풀어보는 것도 맞고요. 혹은 프로그램 많이 클릭해봐야. 우리가 보통은 벼락치기를 하죠, 여러분.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데 실기는 벼락치기를 하려면 많이 클릭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배웠는데 들어가서 계속 조회해보고. 어차피 프로그램 조회한다고 해서 막 오류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면 끝나니까. 저장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셔야 조회 문제는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리긴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써 있으면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뭐 그렇게 조회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다라는 팁을 드리긴 할 건데 보통은 뭐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게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꼭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해도 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뭐 2개 정도는 어디 가서 조회를 해도 동일한 답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연동연동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뭐는 재무상태표, 뭐는 합계잔액 들어가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클릭해 보신 다음에 나 그거 옛날에 여기 들어가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6번의 조회 문제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디서 출제가 될지 몰라요. 네, 1번부터 9번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범위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물론 이 이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시험 문제 어디서 많이 되는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배움에 대해서 로그인을 바로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도 제가 드릴 거예요. 어디다 드릴 거냐면 강의 자료실에 올려뒀어요. PDF 파일로 제가 교재 자체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을 받으시고 뭐 화면에 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출력해서 보겠다 하신다면 출력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